네,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, 오늘은 대법 윤리 규정 얘기해 보겠습니다. 남 변호사님, 김선수 대법관이 변호사인 재수 씨가 수임한 사건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? 네,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인데요.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소송입니다. 근데 네. 이게 작년 10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렸는데요. 네. 이 피고 신일철 죽음은 김앤장이 대리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김앤장 사무실의 변호사가 바로 김선수 대법관의 재수 씨였는데요. 네. 근데 이 김선수 대법관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. 네. 이게 뭐 제척 규정 이런 뭐 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모양이네요. 네, 민사소송법에 제척 규정이 있는데 이 네. 제척 규정에는 몇 가지 제척 사유 중에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네. 또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를 네. 된 때에 이제 제척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자기의 친족이 있다는 네.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서요.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.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네. 우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3년경에 네. 권고의견 8호라는 것을 만들어서 냅니다. 근데 네. 이 권고의견 8호에 의하면 법관의 배우자나 이촌인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네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뭐 윤리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김선수 대법관은 어떻게 재판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? 근데? 네,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네. 윤리위원회,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권고의견 8호의 완화를 요청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. 이게 해당 규정이 권고안이다 보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권고안이다 보니까 강제적인 효력은 없는데 네. 여하튼 이 권고안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것의 완화를 요청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대법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기는 합니다. 네. 하급심법원이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법관이 스스로 회피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런 문제가 거의 안 생기는데 네. 대법원의 경우에는 부도 적고 전원합의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. 특히 뭐 대형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의 소속으로 네. 누가 있거나 이런 경우 전부 제척하거나 다 빠지게 되면 부가 구성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뭐 대법원 입장이 그런 모양인 거네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가 그럼 김선수 대법관에만 국한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떤가요? 네, 뭐 예전에는 네. 법조인의 수도 적고 뭐 친인척 관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네. 김선수 대법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대법원의 경우에도 이제 노정희 대법관, 네. 그다음에 또 그 조희대 대법관, 네. 김재영 대법관 같은 분들의 경우에 이런 그 가족 관계나 친인척 관계가 대형 로펌들에 전부 얽혀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권고안 8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이런 몇 개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전부 못하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네.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대법원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뭐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이해 충돌의 문제와 예. 관련된 것 또는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빠지라고 하는 문제 이런 네. 것은 예외를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이 경우엔 되고 이 경우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신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네. 어떤 사유가 있으면 뭐 구체적인 사정으로 봤을 때 김선수 대법관 같은 분이 전범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네. 들어와도 상관없고 네.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판단을 원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런데 네.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 대법원의 네. 대법관 수 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문제, 대법원의 부 문제 네. 이런 문제 등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. 과거를 얘기하자면 예전만 해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라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어떤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네, 하거나 네. 이럴 거라는 생각들을 별로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도 않았습니다. 네. 신뢰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신뢰를 사실은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네. 대법관들이 스스로 깨뜨리시고 그런 점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대법원장의 개인 판단에 맡기거나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. 신뢰 회복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. 이것을 그리고 법제화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. 네.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내용적으로도 공정한 것은 물론이고 외형적으로도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해야겠네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